첫 순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박영미 기자님의 영미의 인생 가게인데요. 먼저 코너지기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외에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더 멋있으시고 아리따우시네요. 네, 오늘 날씨가 더 그렇게 만드는 것 네, 같아요. 날씨가 한 몫을 네. 한 것 같아요. 11월 한 달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여기서 정말 위드 코로나를 실감하고요. 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저도 처음 왔거든요. 당장 다음 주에 취재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네, 아주 저희 신문 일면에 내고 싶고 여기가 약간 군산의 센트럴파크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예, 네. 저 뒤쪽에 보면 코스모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신문으로 좀 취재하고 싶고 많은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네, 오늘 취재하고 가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사진 많이 찍고 네. 가려고요. 자, 순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나요? 공설시장 2층에 계신 아리따운 여성 공예가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혹시 보자기 아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취재하면서 처음 접해봤거든요. 네,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네, 저는 보자기 아트를 실제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물을 미리 못 챙겨와서 네. 아쉽네요. 일찌감치 보자기 아트의 매력에 푹 빠지신 여성 공예가를 만나고 왔는데요. 성함도 네. 예쁘세요. 송소희라고 하시고요. 네. 소희 보자기 사장이시자 지금 보자기 아트 강사로도 활동하시고요. 보자기 아트를 널리 알리려고 지금 네.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데요. 힘든 시기에 만난 보자기 아트가 큰 위로이자 힐링이 됐다는 소희 씨의 애틋한 보자기 아트 사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선 그 아트 보자기 이제 시청자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공예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도 취재 가서 처음 봤거든요. 네. 실물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물건을 싸는 작은 보이자 전통 혼례에서나 볼 수 있고 할머니들만의 전유물로 느껴졌던 보자기 아트가 예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자기 아트는 소중한 물건을 보자기로 싸고 덮고 깔고 매듭을 짓는 전통 실용 아트인데요. 세련된 감각의 포장법으로 SNS에 이미 소문난 보자기 아트는 받는 사람은 2배 이상의 감동을, 그리고 주는 사람은 진심과 정성까지 더해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실용적인 가방으로도 탄생이 되고요. 네.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생활용품 케이스, 휴지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재탄생하면서 보자기 아트의 무한 매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에코 피크닉하고 어울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 공예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공예입니다. 네. 네. 도자기가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더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송소희 사장님, 아까 힘든 시기도 보내셨다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소희 씨는 정말 아리따운 공예가고요. 네. 지금 31 어엿한 청년입니다. 대학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하셨고요. 대학원 입학과 연구원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에 아주 집중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그렇듯이 취업 걱정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너무 이제 고민만 하고 공부만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몸이 서서히 좀 망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신경성 질환으로 유명한 그 크론병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윤종신 씨가 예. 네. 장과 관련된 건데 좀 2년 가까이 병원과 퇴원을 이렇게 좀 반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때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셔,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공부하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계속 병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공예를 하나 배우고 싶었던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본래 선물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선물에 포장을 더 좀 아름답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자기 아트를 이제 배우게 되셨습니다. 그때 시작을 하셨군요. 예. 네.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보자기 공예로 이렇게 변신하면서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무래도 힘든 시기에 선물처럼 찾아온 보자기 아트는 소혜 씨에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운 일이었다고 해요. 네. 한국 보자기 아트 협회 전주 지점에서 일단 1, 2급을 다 따셨고요. 그리고 전통 원래와 관련된 예단을 배우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자기 원단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서울에 유명한 뭐 광장시장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네네. 가셔가지고 직접 보자기 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소희 씨 성격상 이렇게 막 시장 가가지고 보자기 원단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좀 소심한 성격이신데 네, 얌전한 사장님으로 보였는데. 예,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상인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보자기에 대해서 정말 열의를 갖고 파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예, 정말 신기하게도 보자기 아트를 배우는 동안은 아프시지도 않으시고, 예, 좀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자기가 그 보자기의 사랑에 빠지시니까 네. 아픈 것도 아픈 있고 것도 잊으시는 걱정도 거군요. 고민도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정말 주변에서는 소문난 공부벌레이신데 한 친구가 그동안 공부한 거 아깝지도 않냐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는. 물어보셨는데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이제 그 주변에 솔직히 부모님도 좀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네. 지금까지 한 공부가 아깝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그렇죠. 보자기 아트를 배우는 순간 이 길인 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길로 푹 빠지게 되셨고 이제 공예가로 변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예가로만 계신 게 아니라 창업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청년몰에서. 네네. 네네. 이분을 보면서 진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런 네. 말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자격증 취득 후에 주변 지인들이 네. 이런 공예를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네. 첫 수강생은 보험회사 직원이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고객에게 주는 선물을 좀 정성을 담아서 하면은 보험회사 직원분들한테도 영업 전략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작은 공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방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검색을 타고 꼬리에 타서 여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 사업단을 알게 됐고요. 네. 공설시장 2층 청년몰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신 거예요. 이곳에서 첫 창업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근데 네. 정말 가진 미천이 정말 없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재단에서 인테리어나 가구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공설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자기 아트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자리도 마련을 해주셨대요. 상인분들도 그냥 손님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선물을 예쁘게 해서 팔면은 더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예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그 전통시장 상인들도 좀 손님을 대하는 자세나 뭐 이렇게 포장법으로 해가지고 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작용을 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희 씨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좀 기적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지금도 약간 신기하시다고 하세요. 왜냐면 공부하고 이제 석사, 박사 이렇게 따실 줄 알았는데 네. 공예가로 완전 변신하셨고요. 그래서 2020년 8월 군산 공설시장 2층에 소희보자기라는 공방을 오픈을 하셨고요. 그 상호도 그녀 이름을 넣고 뜻이 소소한 일상에 기쁨을 더한다라는 의미를 담으셨어요. 소희 해가지고. 소희 보자기여서 네네. 이름을 따서만 만든 줄 알았는데 네네. 소소한 뜻이 좋네요. 네. 소소한 일상에 기쁨을 더한다. 네네. 네. 이 보자기 아트 중심으로 또 뭐 협업공예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네, 어떤 건가요? 공방을 오픈한 지 1년이 훌쩍 넘기셨는데 솔직히 코로나 시기에 오픈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대면 수업도 좀 너무 어려우시고 그렇지만 이제 보자기 아트를 더 널리 알리려고 조금 다른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네. 배우신 게 지금 마크라메, 라탄 공예, 그래요. 냅킨 아트, 재활용 공예 자격증을 꾸준히 계속 쉴 틈 없이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계속 공부하신 거네요. 네. 이 이유가 네. 마크라메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보자기 아트로 포장을 하면 네, 선물을 주는. 예쁘겠군요. 그러니까 협업이 완전 보자기 아트를 알리기 위한 네. 공예를 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냅킨 아트도 직접 해가지고 보자기로 포장하고 네. 예, 공예를 입힌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수업이 열리면은 반응이 뜨거웠던 게 그 보자기로 만드는 보자기 천으로만 만드는 가방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가방도 인기가 많고요. 또 원데이 하루 만에 수업이 가능한 수국 매듭으로 만드는 포장도 있고 둥근 매듭 포장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고 그래요. 보자기를 쌀 때 예. 그 매듭이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예, 그러면. 매듭이 한 6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다 배우셨겠죠. 근데 또 그 매듭을 실제 자기가 연구해서 만드는 것도
자기 일이라고 하셨어요. 가지고. 제가 듣기에 군산에서 이렇게 보자기 공예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처음 접해봤기 저도 때문에. 사실은 처음 이곳에 이런 곳이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소한 체험이긴 하지만 이런 공예 배워두면 너무 이렇게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보자기 아트 하실 때 보면 이렇게 포장은 서비스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선물의 가치를 더 키워주는 이 포장법, 이게 보자기 아트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래 버티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진짜 네, 아무래도 오래 시작하시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자리 잡으시려면은 한 5년에서 10년은 걸리겠지만 저처럼 오래 있으면 이렇게 방송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버티시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거 이렇게 부업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수입이 있으셔야지 오래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강의가 이제는 내년엔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이 수업을 원데이 수업으로 배우게 되면은 한 번 배우면 이 포장법을 오래 써먹을 수도 있고 네. 또 보자기 자체를 또 버리지 않으니까 네, 네, 재활용할 수도 재활용할 수 있고 있으니까. 또 명절 때 저 어르신들 선물하기에도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푸르기 싫다. 너무 그래가지고 예쁘고 포장해놓은 네, 게. 포장해 놓은 게 네, 너무 네.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럼 밑으로 이렇게 잘라라. 이렇게 밑으로 잘라가지고 내용물만 빼고 그대로 맨날 이렇게 보이게? 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네모난 포장에서 벗어나서 보자기는 물건의 모양과 쓰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포장지랑은 너무 다른 매력이고 또 보자기 원단이 주는 색깔도 너무 곱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데이로 우리 군산 시민분들도 한 번씩 다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보자기 아트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고 네, 하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지 않으니까 또 특히 이제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제로 웨이스트 이게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없애고 줄이는 그렇죠. 우리 저희 에코 캠페인하고 동일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기는 진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방치되고 있던 보자기가 포장 재료가 되고요. 또 쉽게 찢어지지 않는 가방도 되고요. 또 집안에 생기를 돋게 하는 인테리어 소품도 됩니다. 또 소희 씨는 진짜 보자기의 진짜 매력은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소희 씨는 이렇게 보자기 아트를 하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공예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재료로도 다양한 포장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자기 아트는 맞는 공예라고 자부하셨고요. 이제는 환경을 위해서 매듭을 위해서 고무줄을 사용하거든요. 고무줄이 없는 매듭을 고무줄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고무줄 사용을 아예 없애는 매듭을 만들고 싶다고 많이 연구해가지고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런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공예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한 번 해본 사람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이 정도로 보자기 공예가. 그 네. 정도로 인기가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네. 아니에요. 눈이 조금 안 좋은데 네. 햇빛이 햇빛이 비쳐가지고 있으니까. 눈물도 나고. 네, 지금 옆에서 굉장히 보니까 땀을 우리 흘리세요. 두 분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하여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네. 박 기자님 오늘도 알차고 너무 뜻깊은 인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어른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네. 30대 초반의 청년들 이야기 듣고 그 친구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병이 있으면서 새로운 삶에 전환하는 과정들 보면서 저도 청년들 행하면서 굉장히 뜻깊었던 내용들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선주 의원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보자기 공예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드렸고, 이렇게 젊은 청년 상업가들을 더욱더 많이 응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멋지게 멋진 삶을 또 보자기 공예를 통해서 펼칠 우리 송소희 사장님 응원할게요. 예,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뵙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